올해는 정말 이를 갈고 준비했습니다. 홀인원 시즌 1의 유평 대비 공통 다 맞는 법을 주제로 5월 5주 특강을 준비했는데요. 참 5월이라는 게 그래요. 고3, N수행 상관없이 조금 지치고 해이해지고 느슨해지는 시기야. 근데 우리 그럴 수 없지. 왜냐면 6월 평가원 시험을 대비해야 됩니다. 우리는 물론 수능을 잘 봐야 되지만 평가원이 주관하는 시험은 잘 보려고 노력해야 돼요. 평가원은 동일한 원칙 그리고 기준을 삼아서 문제를 설계하고 출제해요. 즉 그 말은 뭔 말이냐면 6평 대비에서부터 정말 제대로 된 공부를 하게 된다면 9평 수능까지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야. 근데 여러분들 한번 본인을 스스로 한번 좀 돌이켜 보세요. 어떤 공부를 좀 하고 있나요? 아마 3, 4등급의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러고 있을 거야. 유명한 인강을 급하게 수강하겠죠. 근데 내가 실력이 아직 좀 떨어지다 보니까 느려. 그래서 진도가 좀 밀렸어. 아, 6월 평가원은 다가오는데 아직 이만큼 강의가 남았네? 그냥 급하게 강의를 수강하지. 그럼 뭐가 문제냐면 단순히 강의 듣고 문제 좀 풀어보고 또 강의 듣고 문제 풀어보고 이런 것들만 반복하게 된단 말이야. 당연히 체화가 안 돼. 그냥 선생님의 지식이 살짝 여기 머물러 있는 느낌? 그 정도일 거란 말이야. 아니면 이러겠지. 기출문제집을 혼자 풀고 해설을 보는 거. 뭔가 인강 혹은 기출 분석 강의 들을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마더텅이나 뭐 자이스토리 같은 거 해가지고 막 양치기를 하면서 채점하고 해설 보고 틀린 거 오답하고 요 정도일 거란 말이지. 근데 이렇게 되면 각각의 문제마다 그냥 푸는 방법들만 빈혈적으로 정리가 돼요. 그러니까 나한테 누적이 되지 않는다는 거야. 레이어가 쌓이지 않는다는 거지. 그럼 절대 안 돼. 여러분들이 그래서 1등급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게 잘못된 공부로 했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여러분들도 조금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면 느끼고 있을걸? 분명히 이 확신의 부재를 느끼고 있을 거야. 내가 공부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력이 진짜 오르고 있는 건가? 이렇게 하면 되겠지? 만약에 그렇고 있다면 조금 잘못된 공부를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지. 그리고 이게 사실 여러분들의 어떤 잘못이 아니라 선택의 역설. 뭔가 오프라인, 온라인 어느 곳에서도 정말 좋은 자료, 강의, 콘텐츠 넘쳐나요. 성적이 잘 오르는 친구들 말을 들어보면 다 달라요. 근데 다 유명해. 그리고 문제 콜도 좋아. 그럼 내가 지금 뭘 해야 되지? 이런 어떤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더더욱이나 여러분들이 정말 본인에게 맞는 필요한 수업 그리고 공부를 못하고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야. 이걸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분명히 3, 4등급에서 1, 2등급으로 역전을 해야 돼. 그러면 이미 1, 2등급 친구들이 들어왔고 공부를 이미 했었던 걸 뒤쫓아가기만 하면 그게 역전이 될까? 아마 안 되지 않을까? 왜냐면 나는 그 친구들보다 아직 실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것들을 빠르게 소화할 실력이 안 돼. 그러면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복습하고 채워야 되는데 심지어 그렇게 하고 있지도 않잖아. 진도에 급급해서 빠르게 듣고 그 다음 것, 그 다음 것. 뭔가 이러고만 있잖아. 우리는 아직은 약자야. 안타깝지만. 그러니까 지금 역전하기 위해서 분명 선택과 집중이 필요해. 평가원 기출 분석도 하고 교육청도 보고 사관학교 보고 엔제 풀고 강의 듣고 뭐 하고 이걸 다 어떻게 챙겨? 다른 것 좀 다 제끼자. 그냥 수능, 9평, 6평 즉 평가원이 주관하는 시험만 좀 잘 보도록 하자. 평가원의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길만 선택한다는 건 틀린 길은 아니라는 거지. 근데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은 딱 평가원을 기준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를 정리하고 있지 않잖아. 오히려 뭐 수능 특강, 다른 문제집들 양치기를 하는 경우가 더 많을걸? 문제를 많이 풀어야 내가 문제가 더 잘 풀릴 것 같다고 생각이 드니까. 그 순간에는 뭐 실력이 늘고 있다는 느낌이 들 수 있어. 근데 새롭고 낯선 문제를 만날 때마다 또다시 제로 세팅이 되어 갈걸? 리셋이야, 리셋. 진짜 생각은 이렇게 하고 있을 거야. 아, 6평 잘 봐야 되는데. 그 목적에 맞는 공부를 잘 하고 있는지는 체크해 봐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얘기해 주고 싶은 건 정말 이 평가원의 출제 원칙에 맞게끔만 공부했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게 뭔데요? 평가원은 매년 이렇게 대학 수학능력시험 학습 방법 안내 그리고 이렇게 준비하세요라는 문서를 공식적으로 올려줘요. 물론 거의 매해마다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는데 그 안에 내용들을 좀 자세히 분석해보면 평가원이 이렇게 문제를 출제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건 제 눈에는 보여요. 저는 전문가니까. 그 중에 문구 하나를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사교육에서 문제풀이의 기술을 익히고 반복적으로 훈련한 학생들에게 유리한 문항을 배제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실전 개념을 배제하겠다. 오직 교과서의 개념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게끔 내겠다. 물론 그런 실전 개념들로 문제를 풀 수 있지.
이미 그것들이 잘 되어 있는 1, 2등급 학생들은 그걸 버리지 마. 뭐하러 버려. 그게 아니라 난 3, 4등급이야. 근데 잘 안 돼 있어 이게. 양도 많아. 힘들어 죽겠어. 부담스러워. 이런 친구들한테는 호재 아니냐 이거야. 이거 없어도 풀 수 있게끔 출제한대요. 그러면 내가 모든 문항을 봤을 때 모집 교과 개념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을 배운다면 6평, 9평 수능에서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그렇게 풀 수 있는 거 아니냐는 거야. 자그마치 50만 명의 학생들한테 공표한 거야. 이렇게 출제하겠다고. 정말 전문가 집단들이 모여서 야, 평가원, 너 이거 실전 개념 쓰였을 때 유리하게끔 출제했잖아. 너 어떻게 할래? 라고 했을 때 진짜 그 말이 맞아버리면 평가원의 이 위치가 어떻게 되겠냐고. 완전 바닥으로 떨어지겠지. 그러니까 도박을 하지 않는다고. 실전 개념을 썼을 때 유리하게끔 출제하지 못한단 말이야. 우리는 역으로 그렇게 출제할 수밖에 없는 평가원의 입장을 노려보자 이거지. 3, 4등급이라면 역전이 필요하다면 이런 식으로 풀 수 있게끔 연습을 하자 이거지. 그래서 제가 정말 딱 그거에 맞게끔 5주 안에 완성할 수 있게끔 특강을 마련한 거예요. 개강일은 5월 3일 일요일에 1시부터 5시까지 해서 딱 5주 동안 진행하는데 오직 대찬학원에서만 진행합니다. 딱 이 타임만 진행해요. 제가 작년, 재작년까지 해서 많은 학생들이 현장에 와줬어요. 뭐 100명 넘게, 뭐 120명, 130명 넘게 와줬는데 이때가 딱 추석 특강 때였는데 제가 이제 고정 댓글에다가 이 강의 평가도 올려줄 건데 학생들이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했어요. 좀 빨리 만났으면 좋았겠다. 3, 4일 동안의 추석 특강으로는 좀 부족했다. 더 배우고 싶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해줬거든. 그래서 이 5월부터 애들한테 이걸 알려준다면 훨씬 더 많은 학생들이 이 평가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면서 많이 바뀌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딱 5월에 5주 특강을 시작으로 6월, 7월, 8월, 9월 계속 정규반과 특강 다 준비했어요. 이건 나중에 또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무엇을 가르치시나요? 수원 수투 전범이에요. 공통 과목, 주제별로 묻습니다. 이게 단원별 학습을 진행하게 되면 평가원의 어떤 원칙, 방향성을 좀 놓치게 돼요. 그런 거 말고 어떤 주제로 묶어서 이 문제가 비슷해 보이는데 다른 것들, 달라 보이는데 비슷하네? 이런 어떤 상황들을 다 보여줄 거야. 그러니까 되게 신기하게 비슷해 보이는데 문제가 다르게 풀리더라도 일관되게 풀리는 그런 느낌들을 다 받아갈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쉬운 4점부터 중킬러 문항까지 싹 다 하고요. 4개의 원칙을 통해서 정말 일관되게 풀리는 걸 다 보여줄 거예요. 3, 4등급의 치명적인 습관을 삭제해준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3, 4등급의 특징들이 그냥 어떻게 풀지 모르겠으면 그래프부터 그려. 지수로 감수 막 대충 그려놓고 뭐 풀리겠지 이렇게 막 고민을 하는 거야. 약간 근거가 없어. 그냥 뭔가 이 풀리는 핵심 발상이 떠오르겠지라고 막 기다려. 그런 것들을 싹 다 고쳐줄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 과거 기출을 통한 6평 풀이 예측한다. 우리가 이런 말 있잖아. 현행 교육과정의 기출만 풀면 된다. 과거의 기출은 좀 별로다. 그렇지 않아. 제대로 분석해보면 과거 기출이나 지금 기출이나 똑같이 풀려요. 물론 교육 과정이 조금씩 바뀌면서 바뀌어야 될 내용들이 있지. 근데 그거 감안하더라도 이 과정의 설계와 문제를 풀어가는 순서, 그 다음에 방식들이 똑같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요거까지 보여줄 거야. 들으면 어떤 도움이 되나요? 뭐 과감하게 얘기해보건데 3, 4등급 친구들은 다 도움이 될 거예요. 미친 듯이. 낯선 문제 잘 안 풀릴 거잖아. 분명히 이번 6평에서도 뭐 21번, 뭐 15번 처음에는 손도 못 댔어 만약에. 그러면 이 단계가 10단계까지 있다면 풀이의 과정이 한 7단계까지는 오게 할 수 있을 거야. 내가 이 문제를 건드리지도 못했어 원래. 근데 이 한 중간 그 다음까지 이제 풀 수 있게 됐네? 라고 느끼게 되면 실력이 올랐다고 느낄 수 있게 된다니까.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 모든 문항이 똑같이 풀리는 그 원칙을 알게 될 거야. 이 4가지 안에서 다 풀려요. 물론 그 과정마다 쓰이는 건 교과 개념밖에 없을 거야. 그래서 이렇게 실전 개념 없어요. 나도 안 써요. 저도 수학과야. 나 이런 거 좋아해. 막 한 번에 풀리고 발상 이런 공식 좋아한단 말이야. 근데 그런 거 나부터 안 썼어요. 왜냐면 내가 안 써야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가르쳐 줄 수 있을 거 아니야. 풀다 보면 중구난방 어지럽게 풀던 습관이 사라질 거야. 이 조건 읽다가 이거 아래 읽다가 위로 갔다가 왔다 갔다 막 하게 되거든. 근데 평가원은 그렇게 풀리지 않아. 순차적으로 하나의 조건을 해석해 나가고 추론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 그냥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풀리게 돼요. 그런 것들을 다 알려줄 거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그럼 누가 들으면 좋나요? 무지성 기출풀이 혹은 암기한 학생들. 선생님 기출을 많이 풀다 보니까 문제가 저절로 외워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핵심은 무지성이지. 즉
결과만 암기하는 거야. 이 문제는 이렇게 풀릴 거야 라고 하는 그 결과요. 근데 내가 영상에서도 되게 많이 얘기하지만 이 결과보다 중요한 건 이 결과가 만들어지게끔 되는 과정이야. 그 과정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되는데 이걸 잠깐 빼버리고 자꾸 이 결과에 끼워 맞추게 돼. 그런 것들 하는 친구들이라면 정말 많이 도움이 될 거야. 왜냐면 분명히 이렇게 공부한 친구들은 본인이 풀더라도 본인 풀이에 자신이 없어. 설명이 안 될 거거든. 근데 제 수업을 들으면 모든 문제를 본인이 스스로 설명할 수 있게 될 거야.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확신의 부재. 내가 이렇게 공부하는 게 맞는 건가라는 그런 확신이 없고 불안한 학생들이라면 당연히 좋지. 왜냐면 정말 유연하게 일관되게 풀리는 걸 볼 수 있게 되니까. 그리고 또 이거 아까 얘기했던 낯선 문항 못 푸는 친구들 정말 도움 될 거야. 그리고 여기 2등급 이하 학생들 2등급도 도움 되나요? 도움 무조건 되죠. 그러니까 조금 쉬운 문제도 해요. 한 쉬운 4점이라면 뭐 12번, 13번 수준. 근데 그런 것들부터 14, 15, 21번까지 이 난이도가 높아지더라도 뭐야 이거 진짜 이렇게 하라는 대로 되네? 라는 느낌을 받을 테니까 오히려 2등급 정도 되는 친구들은 이 쉬운 문제에서부터 여러분들의 나쁜 습관이 있을 거거든. 그게 고쳐지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쌤, 다른 강의와의 차별점은요? 이게 보편화된 풀이와 순서 방법이 완전히 달라요. 이게 제가 작년에 많이 들었던 말이 뭐냐면 분명히 다른 해설 강의를 듣고 내 해설 강의 들으러 온 거야. 근데 풀이가 완전 다른 거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의심스러워. 대부분 이렇게 안 푸는데? 근데 이걸 한 문제, 두 문제, 세 문제 들으면서 깨달아. 아, 이렇게 푸는 게 맞겠다. 그래서 아마 그런 느낌들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었죠. 기본 개념으로만 다 풀어드리고 그게 어디까지? 고난도 문항까지 다 똑같이 적용되는 걸 보여드릴 거다. 그리고 이거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 평가원 학습에만 맞춰진 수업 구성.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뭐 손필기, 쌍둥이, 워크북 이런 말이 있죠. 제 수업은 엄청난 뭐 퀄리티 높은 엔제와 자료, 모의고사 이런 것들로 구성된 게 아니에요. 이 3, 4등급 혹은 2등급 하위권에 있는 친구들이 1등급까지 가기 위한 이 일관된 평가원의 원칙들을 설명하는 수업이야.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이 담겨져 있는 필기, 그다음에 이 쌍둥이 문제는 뭐냐면 제가 11번 문제를 풀어주면 여러분들은 집에 가서 이 11번의 쌍둥이 문제를 푸는 거야. 그러니까 숫자만 변형된 문제를 푸는 거지.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 단순히 문제를 암기하게 되면 완전 계산까지도 딱딱딱 기억나잖아. 그런 것들을 방지하게 되겠지. 근데 풀이의 과정은 똑같아. 그러니까 스스로 한번 답이 생각나지 않은 문제를 풀어보는 효과를 갖게 되겠죠. 복습을 2배, 3배 효과 높여줄 거야. 그리고 워크북도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기출, 변형 문제들로. 그리고 복습 과제도 저만의 어떤 과제 제출 방식과 피드백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 복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부가 잘 되고 있다는 걸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그런 수업 구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문제를 많이 풀면서 아, 내 실력이 오르네, 문제가 풀리네 이런 느낌이 아니라 분명히 뭔가 다르다라는 걸 깨닫는 수업이에요. 100문제 풀어줘서 100문제 맞추게 해주는 수업이 아니라 10문제 풀어주는데 100문제를 맞힐 수 있게끔 해주는 수업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 수업 난이도와 교재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아까 얘기했듯이 공통 13번, 뭐 12번급의 문제도 조금 있어요. 한두 개 정도. 그런 준킬러 문항들, 어려운 친구들 다 들으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얘기했듯이 본 문항과 쌍둥이 문항 수록해가지고 복습 효과 높인다라는 거. 이걸 제가 풀어주고 여러분들은 이걸 집에 가서 복습하면 될 거야. 선생님, 그럼 관리는 어떻게 해주나요? 관리해줘야죠. 왜냐면 우리 3, 4등급 친구들 무시하는 게 아니라 내가 4등급이어서 너무 잘 알아. 이게 누가 옆에서 혼내주고 이끌어주지 않으면 내 맘대로 하게 돼. 집에 가서 혼자 풀면 나만의 어떤 습관대로 나만의 어떤 문제풀이 방식으로 막 풀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걸 되게 세세하게 하나하나 찝어줘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해줄 거냐면 우선 여러분들의 공부 습관을 먼저 잡아줄 거야. 이게 현강의 조금 단점이기도 한데 물론 잘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이 3, 4등급 친구들의 어떤 특징이 뭐냐면 수업을 만약에 월요일에 한다. 그러면 과제 언제 할 거야? 언제 해요? 일요일에 해. 일요일 저녁에 하죠. 과제를. 막 급하게. 그 다음에 이제 제출하고 뭐 채점 받고. 근데 이런 방식이면 안 되지 않을까? 왜냐면 월요일에 수업 듣고 언제 복습해야 돼? 언제 과제해야 돼? 당일 해야 돼요. 그 다음 언제? 화요일에도. 수요일에도 해야 돼. 계속 다른 방식으로 점차 복습의 과정을 넓혀가야 된단 말이야. 이해돼? 근데 여러분들은 쭉 대충대충 쉬고 문제 좀 풀다가 일요일 돼가지고 급하게 과제하고 복습하는 거지.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제가 이 과제
그다음 연계되는 시험, 질의응답을 모두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해줄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월요일에 수업을 들었다면 과제를 수요일까지 제출해야 돼. 온라인으로. 현장에 있지만 현장에서 제출하게 되면 이때 할 거잖아. 맞지? 내가 온라인으로 다 인입시켜서 이때 과제를 제출할 수 있게끔 세팅을 해줄 거야. 근데 제가 과제 제출을 안 하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러면 피드백 안 해줄 거야.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제가 직접 다 피드백을 해주거든요. 근데 과제 제출 안 했어? 그럼 나 너 신경 안 써줄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 그래서 여기요. 제가 직접 과제 피드백과 질의응답을 모조리 다 해줍니다. 뼈를 갈아 넣을 거예요. 제가 조교도 써보고 막 여러 가지 방식 해봤는데 결국 내가 해주지 않으면 내가 해줬던 수업들을 100% 얘가 이해했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반대로 제가 가르쳤으니까 제가 해줄 말이 더 많겠죠.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뭘 베꼈는지 아니면 대충 했는지 이런 거 다 집어낼 수 있어. 다 해줄 거야. 그래서 수업 일주일에 한 번 하니까 매주 한 번은 제 피드백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제했던 걸 제가 영상을 만들어줘요. 내가 실제로 피드백해주는 그런 부분을 그냥 글로 써주는 게 아니라 영상으로 남겨줘서 보내줘요. 그럼 좀 더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지. 본인이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뭘 채워야 되는지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과제 제출할 수 있는 스케줄, 아까 얘기했죠? 제공해드리고 주 5일 정도 제가 관리까지 해드려요. 이건 제가 해주긴 어려우니까 담당 조교님이 배정되어서 해주시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지 다 알려드려요. 보통은 복습에 대한 방향성을 알려주거든? 그리고 나서 주 5일 동안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흔적들도 아까 얘기했던 온라인에 제출해야 돼. 그래서 제출 안 하면 경고받고 그렇게 페널티를 부여받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스케줄표를 드린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 다음 강의 일정은 어떻게 되냐? 5월 3일 일요일 개강해서 이제 5월 31일 딱 6월 평가원 보기 전에 수업 5번 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 뭐 평가원의 4가지 출제 원칙, 조건을 대하는 일관된 태도, 주제별 쉬운 4점부터 중킬러까지 원칙 적용하는 거. 그 다음 3, 4등급에 아까 얘기했죠? 기계적인 습관을 삭제한다. 그다음 마지막 고난도 문항까지 일관되게 보여준다. 기본, 정말 중요한 것들부터 원칙을 유지해서 중킬러, 조금 어려운 준킬러 정도까지 문제들을 일관되게 풀어가는 그 과정을 되게 재밌게 배울 수 있을 거예요. 내가 뭔가 확신이 들면 당연하게 재밌어져요. 뭔가 될 것 같으니까. 근데 그 느낌이 들어야 돼. 그 확신이 들어야 진짜 실력이 빨리 올라요. 정말. 자, 그래서 여러분들을 1등급으로 올려줄 수단과 방법을 모두 준비했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나도 4등급이었거든. 분명히 제 과거 17년 전과 지금은 달라요. 교육과정도 바뀌고 지금 아까 얘기했었던 그런 컨텐츠들 혹은 강의, 자료 이런 것들의 퀄리티도 너무너무 달라졌어요.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좋아졌다는 얘기야. 근데 딱 하나 바뀌지 않는 건 평가원이 어떻게 문제를 출제할 것인지 그 출제의 원칙과 방향성은 바뀐 적이 한 번도 없어. 근데 여러분들은 아마 시간도 그럴 관심도 없어서 평가원이 이렇게 출제하는구나 라는 문서 혹은 방향, 방식을 공부해 보거나 연구해 본 적이 없을 거야. 근데 제가 이미 미리 다 해놨어요. 그리고 뭐 몇 년 전부터 그리고 올해도 그런 방식들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고 그래서 정말 3, 4등급 아니 2등급 친구들도 오시면 아 이렇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구나 라는 진짜 깊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딱 하나만 포기하지 않을 이 마음가짐 하나만 딱 준비해서 와주시면 그 나머지는 제가 다 이끌어 드릴게. 나 그것도 하기 싫어 라고 하면 이 친구들은 어떤 수업을 듣더라도 성적이 안 올라갈 거야. 본인의 의지가 없으면 당연한 거잖아. 그럼 마음가짐만 좀 준비해 오시면 정말 많은 깨달음과 본인의 실력 상승에 대한 확신을 얻을 거라고 자신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OT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저희는 수업 때 뵙겠습니다.